조금은 꼰대 같은 철학일 수 있으나 제가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 철학입니다. 책 육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 교육 철학 오늘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장원부락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시골이 제 고향입니다. 시골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 가난해서 저는 유치원을 나오지도 않았고 학원도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교만 마치면 집으로 곧바로 왔고 집에 돌아온 저는 딱히 할 거리가 없으니 집 밖에서 주로 놀았지요. 산과 들, 자연 속에서 저는 거의 하루 종일을 보냈다고 보셔야 합니다. 친구들과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잡기놀이도 하고 고추잠자리 잡으러도 다니고 풀을 뜯으러 다니기도 하고 들꽃을 따서 엄마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근처 저수지에서 물고기도 잡고 너무 6.25 때 얘기인가요? 제가 나이가 좀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 속에서 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깡시골이었고 가난했고 집에 장난감 하나 없었고 좋고 비싼 곳으로 여행을 다니지 못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 그 자연 속에서의 놀이가 지금의 저의 높은 자존감과 밝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넓은 자연의 아름다움, 편안함, 안락함,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태풍이 몰아쳤다가 다시 하늘이 맑게 개이고 봄에는 개구리가 여름에는 뱀이 가을에는 메뚜기가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 속에서 저는 자연의 순리, 나아가 인생의 순리, 삶의 순리가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유년 시절 자연 속에서의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저 옅은 미소가 지어지는 접니다. 그 행복감이 지금의 제 높은 자존감의 재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 제게 준 결핍감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이 제게 준 풍족감이 훨씬 더 크지요. 하여 저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두 아이들에게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속에서 아이를 키우리라 마음을 먹었고요. 두 아이들의 하루 일과 중 9할은 자연 속에서 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 육아에 미쳐 있고 독서 교육을 피토하면서 전도하니 유치원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앉혀놓고 많은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도록 유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 중에 9할은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노는 것이고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제 책 육아의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책을 읽는 데만 집중하여 책만 드립다 많이 읽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간서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책 읽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책 읽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제 두 아들이 간서치가 되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홍길주의 수여 방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장은 단지 독서에만 있지 않고 독서는 단지 책 속에만 있지 않다. 산과 시내, 구름과 새와 짐승, 풀과 나무 등 나를 둘러싼 환경, 자연, 그리고 내 일상에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이 독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물성을 가진 책을 통한 독서만 독서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놀이도 독서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하는 독서. 혹자는 그러더군요. 자연을 미의 원본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요. 자연은 미의 원본이다. 우리 도처에 미의 원본인 자연들이 있지요. 그 속에서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연은 무한 공짜지 않습니까? TV,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핸드폰, 디지털 도구가 넘쳐나고 디지털 도구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지요. 사실은 이 디지털 도구를 배제한 삶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지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유아기 초등 시기까지는 부모가 통제 가능한 요 시기에는 최대한 아날로그의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부모가 멍석을 깔아줍시다. 곧 아이는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제 아이들이 어릴 때도 흙이나 모래가 있는 놀이터보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우레탄 놀이터가 아니라 흙과 모래가 있는 놀이터를 찾아서 요 김해를 돌아다녔거든요.
흙, 모래, 물, 바람, 인공물이 아닌 자연물을 느끼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자연물에서 편안함과 안락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오로지 눈으로만 노는 우리 아이들, 눈이 아닌 손과 발과 온몸으로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몹시다. 화학 제품 범벅인 인공물이 아닌 흙으로 반죽놀이도 하고 기어가는 공벌레를 툭 건드렸을 때 그 벌레가 공 모양으로 똘똘 마는 모습도 보고 썩어가는 나무 그루터기를 막대기로 툭툭 쑤셔도 보고 돌멩이로 탑을 쌓아보기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게 해줍시다.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탑을 쌓을 땐 틈이 있어야 하네.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아. 어디 탑만 그렇겠나. 그게 뭐가 됐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틈은 중요하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네. 저는 이 글을 읽고 두 아들을 키우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두 아이의 일상에 틈을 주리라. 어떤 틈? 마음껏 놀 틈, 마음껏 쉴 틈, 마음껏 생각할 틈, 놀 여유, 쉴 여유, 생각할 여유를 주리라. 그 틈을 만들어줄 플랫폼은 자연 속에서 몸으로 독서하고 집에서 하루에 한 권의 책을 독서하고 그렇게 큰 두 아이들 멋진 거 알죠? 가쁜 자랑 내일 봅시다.